박정규 변호사라고 얘기하면 아, 그 싸나운 변호사 싸나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덤벼드는 변호사? 변호사님 보면은 보통 평일에도 새벽 1시, 2시까지 일을 하시고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저녁 늦게 일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제 아는 친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서면은 만지면 만질수록 예뻐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사실 달라. 그거는 의뢰인한테 보여주면 보이거든요. 제가 쓴 서면들을 대부분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없나, 뭐 서면에 추가하고 싶으신 게 없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보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서류를 다시 정리를 하고 제출을 하는데, 제가 좀 급하게 쓴 서면과 아닌 서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. 서면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 것도 중요한데, 의뢰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스토리를 충분히 담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. 그리고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면을 하나 쓰는데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려요.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정해진 서면 포맷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라고 기본 포맷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. 특히 형사재판이 가장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때 뭘 처음 시작으로 해야 될지, 그리고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을 하는데, 보통 고민이 길어지는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한 2, 3일 동안 기본 포맷, 물론 2, 3일 동안 다른 걸 쓰면서 그 포맷을 고민하긴 하지만 포맷을 고민하고 글이 잘 안 써질 때도 많고, 아무리 빨리 쓴다고 해도 거의 한 서면 하나를 제대로 쓰려면 거의 하루 종일은 걸려요. 그러니까 제가 보통 낮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담하고 카톡 답변하고 재판 가고 뭐 회의 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집중해서 서면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저녁 시간에 아니면 토요일, 일요일 같은 때 이제 서면을 쓰고 있고, 그렇게 좀 차분한 상태에서 서면을 쓰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죠. 약간 취미처럼. 일이 취미가 될 수는 없고요. 아니, 일이 취미라기보다는 서면 쓰는 거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,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글을 잘 쓰는 작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, 이런 트레이닝이 돼 있는,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글로, 정말 그럴 때 있어요. 나중에 이제 서면을 내놓고 검찰청에 서면 제출하고 나중에 그 서면을 제가 봤을 때, 이게 내가 쓴 서면이 맞나? 그 내용들을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었구나,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스스로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. 그 의뢰인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느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관 변호사한테 완전 털린 분 계셨잖아요.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정관 변호사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서면 때문이었거든요. 그분이 쓴 서면과 제가 쓴 서면이 달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 분석 부분이거든요. 증거 안에서 그냥 눈에 쉽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, 쉽게 서로 매칭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내서 서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, 근데 그게 왜 끌어내지냐면, 내가 이 피고인을 위해서 이 말이 맞다라는 거에 맞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면을 보면 그게 보여요. 한 방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하면서 또 기록을 보고 서면을 쓰면서 또 보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판사보다 훨씬 많이 보일 수도 있죠. 판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여러 번 볼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판사님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한 번 보시는 분보다는 피고인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번 읽은 서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축출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서면을
의뢰인한테 보여드리면 그분도 그거를 아시죠. 그러니까 서면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원용하잖아요. 몇 페이지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조합해서 서면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즐겨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좀 더 잘하고 싶기도 하죠.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선임비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들 인생에서 큰 고난이기도 하잖아요. 그 부분에서 좀 제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를 좀 잘하고 싶어요. 잘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고 싶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싶고 저를 만난 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어요. 변호사님, 마지막으로, 전주 지역에서 변호사님 변호사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변호사님이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, 그래도 이 전북의 전주지방법원이나 전주지방검찰청을 끼고 하는 변호사님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하고, 뭐, 주말에도 막 자기 사생활 다 버리고 일만 하시는 분으로 좀 소문이 나 있을 것 같은데, 혹시 이 부분은 주변으로부터 혹시 듣는 뭐 얘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? 왜 그렇게까지 하냐? 뭐 이런 식으로. 왜 그러고 사냐? 뭐 이런. 네. 왜 그러고 사냐? 근데 사실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아는 변호사는 별로 없고요. 저희 의뢰인들이 알죠. 불이 켜져 있잖아요. 네, 의뢰인들이 아시죠. 의뢰인들이 아시고, 뭐 다른 변호사는 그냥 뭐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.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법원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박정규 변호사라고 얘기하면 그 싸나운 변호사 싸나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덤벼드는 변호사? 제가 지금 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. 판사하고 변호사님들 어떻게 부르냐. 판사하고 싸우는 변호사. 사실 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고, 근데 그거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법정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찰 죄질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의뢰인들하고의 접촉면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얘기들을 계속 듣잖아요. 근데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상대방에서 하면 특히 증인신문 때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야. 그쵸. 화가 나서 그게 주체가 좀 안 돼서 화를 좀 죽여야겠다.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일을 오랜 시간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내 생활을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. 그게 제 생활이에요. 그게 제 생활이에요. 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. 일을 하는 건 자기 삶이 포기되는 거고 쉬는 시간은 자기 삶을 찾는 거라고 이제 우리 보통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워크는 왜 라이프가 아니지? 왜 워크가 라이프가 아닌가요? 워크 앤 라이프죠. 저는 제에게 있어서 워크이자 라이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제 라이프는 워크가 포함된 라이프죠. 그러니까 라이프가 전체인 거예요. 전체인 거고 그 전체 안에 그 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밥 먹는 시간, 잠자는 시간, 뭐 집에 가서 잠깐 가족들 보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인 건 맞아요.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한 12시간 빼고 12시간보다 더 될 수도 있긴 하겠구나.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식구들하고 얼굴을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식구도 저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. 다 자기 일들이 있잖아. 자기 워크 라이프가 있고 저는 제 워크 라이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. 이제 글 쓰는 게 약간 슬럼프처럼 잘 안 써진다는 느낌이, 약간 삐걱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되게 좀 힘든 시점이 있었는데
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뭘로 슬럼프가 있으면 그 일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. 그래서 글이 안 써지면 글을 계속 쓰면 더 잘 써지지 않을까? 그런, 그러니까 저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살지? 뭐 돈 벌어서 뭐 하나? 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듣긴 하거든요.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자기는 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지금도 나이도 먹고 할 일도 없지만 변호사님 하나도 안 부럽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도 그 사람 안 부러워요. 나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그죠.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을 때 저한테 주는 기쁨이 사실은 커서 저희 직원은 저보고 그냥 변호사님은 이 일이 천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보여서 다행이다. 근데 사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별로 즐거워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서 네.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맛있는 거 먹으러 저 멀리 가는.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끝까지 가서 그걸 먹고 와야 되는 걸까? 라는 생각을, 뭐 여러분마다 이제 자기 삶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, 저는 사실, 그리고 저는 드라이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. 왜 그냥 갔다가 돌아오지? 근데 제가 드라이브를 할 경우는 저기 재판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재판하고 돌아오는 게 저한테는 드라이브고 사실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목적의식 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제 나이 돼 보면 잘 안 바뀌어요. 그런 삶의 패턴이.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라서 그래.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들을 때는 조금 그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답변을 딱 정해놔요. 저는 일이 취미예요. 이렇게 저녁 때 출근 다시 할 때는 이제 취미 활동이다 생각하고 출근하는 거라고. 오늘은 일하러 출근하고 저녁 때는 취미 생활하러 출근하고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.